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 회에는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지난 늦가을이죠.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위원장을 했던 김성태 의원과 또 박영수 특별검사의 커넥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본 이야기로 들어가기로 하죠. 지금은 21세기고 민주주의도 이제는 꽃피어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국민보다 무언가는 다른 국민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 일부 국민은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구시대적인 그런 유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은 주권자가 되죠. 우리 5천만 국민은 그 총체로서 주권자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인 국민은 비록 행정처분이라든지 사법 절차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마치 위에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도와 법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나 대통령 혹은 검사, 이런 사람들은 국민 위에 있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아래에 있는 국민의 일꾼입니다. 선거 때는 물론 그들이 일꾼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다들 한때의 듣기 좋은 말로 넘기곤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우리 일반 국민과는 다른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 그때 일들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 법적인 지위를 잊지 않기를 바라서 미리 이렇게 당부를 해둡니다. 국회의원이나 특별검사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은 국민 위에 있지 않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것이 지난 가을에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그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조사를 마친 후에 2017년 1월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의 500쪽에 가까운 두꺼운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인데 국정조사 특위라고 하죠. 이 특위가 국회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정한 사안을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정동춘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박헌영 재단법인 K스포츠 과장, 이완영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들을 2016년 12월 22일에 특위가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관련 으로 특검의 수사를 의뢰한다고 의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회가 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이죠. 역시 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법에 있는 대로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증인을 조사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고 하는데 국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을 하죠. 이 법률은 제1조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위증 등의 죄,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고발, 제1항 본회의, 국회 본회의를 말합니다. 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특위에서 특검에 고발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른 것일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위증의 죄로서 국회 특위가 고발을 하는 곳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문상 명백합니다. 그러나 특위는 이것을 위반하였죠. 동일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록 2016년 12월 22일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수사하고자 하는 의뢰입니다. 국정조사 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건 특검 수사 의뢰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특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특검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이러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은 처벌하도록 한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고 다룰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2016년
11월 2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특검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이 특검법은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은 특별검사에게 그의 업무를 돕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을 겁니다. 40인, 50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사무원까지 하면 좀 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특검법은 오직 특별검사 한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 법률이 목표로 하는 것은 특별검사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특별검사 한 명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박영수 특검, 그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라는 것은 아무나, 설령 그것이 국회라 하더라도 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특별검사라는 것을 법률을 만들어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한 데 대하여 국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차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지요. 이 특검법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 특검은 이 특검법이 무효가 되면 그는 더 이상 특별검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검사라고 하는 헌법상, 헌법에 따른 법률상 그러한 국가기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은 이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법 로봇입니다. 그의 특별한 수사기술이나 그의 특별한 경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정확히 하라. 법은 항상 그 이상도 이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만 지킬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특검법 제2조에서 그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하는 대상, 이런 것을 14개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15번째는 조금 모호하고 지금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든 이 14개를 보면은 내용을 좀 소개를 할까요? 1번부터 끝까지 14번째까지 전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의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소위 일각에서는 촛불혁명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래서 국가의 질서가 휘청하고 국민들이 안정감을 좀 잃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의 내용은 1번 의혹사건, 2번 의혹사건, 3번 의혹사건, 이렇게 끝없이 끝은 있죠. 14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야기를 했듯이 1번부터 14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최순실 가로하고 최서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최서원에게 무엇을 해주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정유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 사건, 이런 것도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5호, 15번째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15호를 넣었을 때는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을 다루면서 법에 규정하지 않은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정치적으로 꽤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건까지 모조리 다루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검법이 특별검사에게 특별히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률이죠. 그렇다면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가까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검사가 비록 법에 의해서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허용한 그 모든 권한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 형사 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으로서 기본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것은 특별하니까, 특별한 특검법이니까, 정말로 회의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도 넘어가고 초헌법적으로도 넘어가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련 사건이 꽤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는 관련 사건이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한정을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에서 관련 사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1인이 범한 수죄, 여기서 수죄란 여러 개의 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호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역시 수인은 여러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3호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그리고 제4호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이렇게 하다 보니 제15호를 불명확하게, 특히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런데 제15호를 불명확하게 넣어놨습니다. 형사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잔꾀를 부리다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명확하게 넣어놓고 아무 것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혐의를 가져와서 수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형사소송법이 그 범위를 딱 정해놓은 것이죠. 이러니까 사방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제15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범위가 제한이 된다, 이 정도였는데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는 1인 단독제 관청입니다. 대통령이 역시 관청이듯이 검사도 관청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알게 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해서 위법 상태를 바로잡는, 그것이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러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소위 인지라고 하죠. 그것을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다릅니다. 특별검사는 사전에 법 제2조에서 제1호에서 제15호까지 아예 수사할 내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를 지정했습니다. 선후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법 제2조 1호에서 15호까지의 일만을 위해서 임명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런저런 내용들을 더 듣고 더 폭넓게 다루고자 하여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15호를 형사소송법상의 해석보다 더 축소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수사, 지금 국회에서 했던 청문회에서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사는 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특별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위원장은 특별검사에게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만 고발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검사에게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들은 더 많습니다. 김경숙,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천재, 최순실, 윤남수, 데이비드 윤, 김관복, 최경희, 김영재, 박채윤, 안종범, 서창석, 김진수, 박재희, 문형수, 양희경, 또 신원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정윤회, 신원불상의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 우병우, 이선우, 조여옥, 홍완선, 신원불상의 삼성그룹 관계자 김기춘, 조원동, 권오준, 김수일, 이상화, 박승관, 장남수, 정동춘, 이렇게 이 일부 사람들은 중복해서 다른 명목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정농단 특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난 2014년에 상시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특검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 제19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특검에서 지금 김성태 위원장이 수사 의뢰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준비를 한 것, 공소제기보다도 수사의 개시를 한 것, 그 부분이 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발의자 총 10인이 낸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2월 3일에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제2조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는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 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행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이러한 개정안을 냈다는 것은 국회 의안정보에서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존재 근거인 특검법을 위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그의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 엄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의 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사들도 계속 적폐를 청산한다고 위협을 받고 있고, 사법부 역시 요즘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럴 때 국가기관이 제대로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지 않고 마치 주먹을 쓰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을 때 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했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의사표시를 줄기차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과 김성태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이끌었던 그 특위의 위원들,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리고 위법하게 권한을 남용한 이러한 경우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고, 또 특검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좀 추락해가는 일을 이제는 여기에서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